안녕하십니까, 최정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무관리 제9주차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 1교시 때 1절, 2절 공부했고요. 2교시 때는 3절, 4절 공부하겠습니다. 3절은 자본의 운용이에요. 자본 예산의 관리가 있고요. 운전 자본의 관리가 있어요. 자본 예산의 관리는요, 자본 예산의 의의,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법, 위험하에서 투자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본예산의 의의, 자본예산이라 함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이라 함은 투자로 인한 효과가 앞으로 미래에 1년 이상 걸쳐 장기적으로 실현될 투자 결정에 관련된 계획의 수립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미래 투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고요. 소요되는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응변적 투자 결정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따라서 투자 결정은 자금 조달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자본 예산이라 하면 최소한 1년 이상의 어떤 기업의 그 회사 의사결정이에요. 그 효과도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후에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미래 투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투자 환경이라 함은 우리 경영학에서 투자 환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앞으로 호황이냐, 앞으로 불황이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앞으로 호황이 온다면 투자액을 늘려도 되고요. 앞으로 불황이 온다면 투자액을 늘려선 아니 되겠지요. 따라서 그런 얘기입니다. 미래 투자 환경이라면 앞으로 경제 상황이 호경기냐 불경기냐 따른 정확한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소요되는 투자액이 매우 크겠죠. 회사의 모든 사업이 자본 예산에 다 투입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임비응변적인 것보다는 투자 결정은 자금 조달과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앞에서 자금 조달 이야기 한 적이 있었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그 투자는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뭐냐면 공장을 짓고 사무실 짓고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 설비 기계도 투자도 하고 광고 홍보도 필요하고 종업원들 임금도 필요하고 관리 비용도 필요하고 등등등 모든 걸 감안해서 투자를 이루어야 되는 거겠죠. 아시죠? 재료값이 싸다 재료만 잔뜩 사면 안 되죠. 이게 규정 있게 투자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르바이트 월급 받으면 균형 있게 써야 되겠죠. 술 한잔 먹고 실컷 먹고 나면 한 달간 걸어 다녀야 되고 라면만 먹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요.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법이 있어요. 회수기간법 있고 회계적 이익률법 있고 순형가법, 내수 수익률법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경제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자안이 있어요. 떡볶이, 닭강정, 그 다음에 어묵, 뭐 튀김, 호떡, 붕어빵,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나는 결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1년간 어떤 사업을 투자할 것인가, 호떡을 할 것인가, 떡볶이 할 것인가, 닭강정 할 것인가, 어묵이나 튀김을 할 것인가, 호떡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사업안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근데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하나 고를 때 기준. 가장 이윤이 많은 거예요. 이윤이 많은 거. 근데 그 이윤이 많다는 건 그냥 막연하게 이윤이 많은 게 아니라 회수기간법에 관한 기준으로 따진다면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 사업에 100만 원 투자했을 때 100만 원 원금 100만 원이 거둬들인 시기가 얘는 1년 걸리고 얘는 2년 걸리고 얘는 2년 반 걸리고 얘는 3년 걸리고 그럴 수 있겠죠. 100만 원 투자했는데 요거 네 가지 사업을 우리가 미리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예측이 되기를 떡볶이는 1년이면 100만 원 벌 것 같고
닭강정은 2년 걸릴 것 같고 어묵 튀김은 2년 반 걸릴 것 같고 호떡은 3년 걸릴 것 같으면 회수기간법에 의한다면 여러분 어떤 거 투자하시겠어요? 떡볶이를 투자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 방법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운 게 회수기간법이에요. 이해하시죠? 뭐 회계적 이익률법도 있고 순형가법도 있고 내부수익률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이거는 2학년 1학기 때 재무관리 가게 되면 또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무관리 가면 이런 거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서 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에서 투자한 평가. 위험은 투자로부터, 위험이라면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여기서 우리 미래 현금 흐름 많이 나오는데 이건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현금 흐름은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으로 정의되며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되는 겁니다.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이 크다는 얘기 뭐냐면요. 아마 예전에도 한번 했을 거예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남자친구가 좀 사이코예요. 기분 좋으면 막 선물이라든가 막 스카이라운지 가가지고 막 스테이크 사주고 그러고 기분 나쁘면은 차 타고 가다가 내리라고 그러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막 내리고 막 그래요. 막 술 먹으면 개가 되고 막 그래요. 진폭이 크죠?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한 친구는 예측 가능해요. 만나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영화 보고 술 한잔하고 집에 가고 변동성이 작은 거죠. 위험하지 않아요. 예측이 다 가능해요. 이 친구는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무지하게 등락이 커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변동성 크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좋을 때는 어떤 달은 막 20% 수익률 올리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 20%고 어떤 달은 50% 수익률이고 어떤 달은 마이너스 30% 수익률 올리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안정적인 거는 이때 5%, 3%, 5%, 2% 이건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할 때 큰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에 대하여 높은 수익률이 보장돼야 된다. 위험이 그만큼 크면 수익률도 높이 보장돼야 되는 거겠죠. 그겁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내가 에버랜드 사육사로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는 토끼 사육사예요. 토끼 사육사. 어떤 친구는 악어 사육사예요. 어떤 친구는 호랑이 사육사고요. 그럼 서로 어디 가려고 그러겠어요? 토끼 사육사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전하니까요. 악어 사육사, 호랑이 사육사는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대신에 어떻게 뭘 보상해 줘야 돼요? 그 생명수당이라든가 위험수당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위험이 큰 투자를 적용할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 비용보다 높게 조정돼야 하므로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 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그만큼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률도 더 높여줘야 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률도 많이 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운전자본의 관리. 운전자본은 드라이브 매니지먼트가 아니고요. 운영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운영자본. 현재 사용 가능한 운영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지갑에 있는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현재 여러분들의 운전자본이에요. 운영자본.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본들이에요.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을 뜻하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운전자본 관리는 매우 중요하겠죠. 유동자산은 매출액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투자할 때요. 유동성이란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다음 조금 이따 4절 경영분석에서 유동성 또 이야기 나올 텐데요. 거기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관리라 함은 현금 회전의 촉진, 현금 유출의 통제, 현금 보유, 적정한 현금 보유가 필요한 거겠죠. 현금 회전을 촉진시켜야 되고요. 현금 유출을 가능하면 막아야 되고요.
현금 보유를 적정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줄어들어요. 유가증권의 관리를 하면 지급불능에 대한 위험이라든가 시장성이라든가 만기, 그 채권이고 주식과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지급불능 상태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친구가 나도 못 갚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 가버리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군대 가버리면 2년간 못 받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되겠죠. 팔고 싶은데 못 팔면 안 되잖아요. 유동성이나 같은 얘기예요. 유동성. 시장성, 유동성. 팔고 싶은데 유가증권 갖고 있는데 팔아서 현금 마련하고 싶은데 시장이 팔로 내나갔더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옛날 핸드폰 하나 살래 그러면 사겠어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시장성이 없는 거죠. 만기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채권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기가 돌아오면 빨리 팔아야 되겠죠. 매출채권 관리, 신용정책과 수금정책을 조화를 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고요. 신용정책, 수금정책. 수금이라면 아시죠? 때 되면 가서 돈 받아와야 되고요. 신용정책, 우리 회사가 돈 빌리려면 신용이 있어야 돈 빌릴 수 있어요. 재고자산 관리, 창고에 보면 재고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고 물건들이.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완제품을 의미하는 거겠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창고 속에는, 기업의 창고 속에는 재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 막 사온 거, 물건 만들려고 재료도 싸놓은 거 있을 것이고, 제공품, 반제품도 있고, 완제품, 미리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판매할 게 있는 거겠죠. 언더스탠드?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치킨집 냉장고에 뭐가 있을까요? 치킨집 냉장고에는 재료가 있겠죠. 생닭 사온 게 있을 것이고, 반제품도 있을 것이고, 어제 팔다 안 팔린 완제품도 있겠죠. 팔다 안 팔린 완제품은 다음날 또 튀겨서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경영분석이에요. 그 1장, 2장, 3장까지 했고요. 재무관리 마지막 제4절만 남았습니다. 경영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의 의의가 있고요. 재무제표 많이 아시죠? 재무비율과 지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분석의 의의가 있는데요. 경영분석이란 무엇이냐? 경영분석이라 함은 재무적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상태의 양부를 평가하는 것. 양 플러스 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죠. 여러분 평가 잘 하잖아요. 길 지나가는 여학생 남학생 딱 보면 1초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귀찮은가요? 물론 중간에 세모도 있죠. 중립. 네. 경영분석을 통한 정보를 가지고 자금 수요를 계획하고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무계획과 재무통제의 기초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분석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기업재무의 유동성이라든가 재무구조의 안정성이라든가 기업의 수익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영관리 수단으로는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모두 분석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동성, 안정성도 필요하겠죠. 안정성 필요하고 또 효율성도 필요하겠죠. 효율성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레버리지라는 것도 필요해요. 레버리지.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부채. 적정한 부채가 있으면 레버리지 효과가 좋아요. 부채가 하나도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 발전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그 군살 하나도 없는 뼈만 있으면 볼품 없잖아요. 적당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 좀 지방질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유동성,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효율성, 레버리지 다 필요한 거예요.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갖고 있는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은 현재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고 있죠. 삼성전자 다 가지고 있고요. SK텔레콤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NC소프트인가요? 그것도 다 웬만한 기업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에요. 뭐 삼성, 생명 이런 것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 유동성 있나, 수익성 있나, 성장성 있나, 안정성 있나? 여러분들이 기업체를 이 다음에 선정할 때
나 졸업하고 나는 유동성을 보고 기업을 선택할 거야. 성장성, 안정성, 뭐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선택하는 거겠죠. 또 상대방을 고를 때 이거 보면서 선택해야 되겠죠. 재무제표란 무엇이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말하는 거겠죠. 재무제표라 하면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잘 배우고 있죠? 기업의 거래를 측정하고 기록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수단이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작성하는 재무제표, 대차대조표고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일정 기간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는 재무제표고요. 경영성과는 모든 수익에서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다시 법인세로 차감하여 단기 수익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옳은 이야기라서 지나가고 싶죠? 대차대조표 보셨죠? 네. 여러분 이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요. 제가 그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하단에 경영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경영분석에 보게 되면 거기에 경영분석 이해하기에 보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5분밖에 안 되거든요. 5분짜리거든요. 시간 날 때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학교만 있던 사람이 아니라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로 있었잖아요. 애널리스트 하는 일은 모든 기업체 재무제표 분석하는 게 애널리스트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분석하는 거 아주 쉽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5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재무제표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밑에 경영분석 이해하기 있거든요. 거기 보면 경영분석 이해하기 그리고 내재가치 파악하기 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해 놨어요. 재무 비율과 지표가 있어요. 유동성 비율도 있고요. 레버리지 비율도 있고요. 라고 돼 있어요. 유동성 비율이라 하면 기업의 단기 채무 지급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비율이고요.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고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이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비율,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비율이 있어요. 앞에서 했었죠. 유동성 있다고 했고 예, 안정성 있고 수익성 있고 성장성 있고 레버리지 있고 다 있잖아. 효율성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사업을 할 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수익성, 안정성, 뭐 성장성 안 보고 하겠어요? 다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그 남자 안정성, 수익성, 선장성 뭐 다 안 보고 만나겠어요? 다 보고 만나겠죠. 괜찮으니까 만날 거 아니에요. 외모 괜찮고요. 안정적이네. 뭐 어디 데려가도 뭐 꿀리지 않겠네. 수익성 뭐 설마 굶고 살기 하겠니? 성장성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다 하고 투자하잖아요. 예상은 참 괜찮잖아요. 제가 봤던 사귀기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에요. 조금 고쳐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데 만나다 보니 나는 이런 남자를 생각했는데 이런 여자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이거예요. 아니에요. 아 이놈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고 담배 안 핀다고 하더니 담배 피고 살살 거짓말하고 마마보이 끼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도벽까지는 없어도 하기가 좀 그래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술 먹으면 돈도 안 내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상형이 아니잖아요. 빨리 정리해야죠. 아 정리하고 싶은데 이놈이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갑자기 꼬장도 피고 새벽 3시, 4시 되면 전화도 하고 집 앞에 와서 두들고 내 미니홈피 파괴시키고 내 카톡에다가 뭐 단톡방에서 그냥 험담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 힘들죠. 그래서 사귀기 전에 뭐부터 봐요? 유동성부터 먼저 봐요. 그쵸?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다 헤어졌잖아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만난 남자, 중학교 때 만난 남자,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자, 2학년 때 만난 남자, 3학년 때 만난 남자, 4학년 때 만난 남자 다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헤어지자 그럴 때 잘 헤어져야 좋은데 우리 그만 만나 그러는데 아까 같이 새벽 3시, 4시 전화 걸고 집에 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잘 헤어질 남자랑 만나야죠. 쿨하게. 그쵸? 헤어져야 또 만나죠. 거기까지. 레버리지 비율. 이거 강의실 같으면 더 리얼하게 해줄 텐데.
레버리지 비율이란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적정 부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 돈만 가지고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부채를 적정하게 잘 이용해야 된다. 그게 레버리지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겠으나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주위에 좀 도움도 좀 받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도움 받았고 친인척 도움도 좀 받고 친구들 도움 좀 받고 뭐 학교에서 교수님도 도움도 좀 받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레버리지 비율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거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되겠네요. 이제 뭐가 있나요?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 활동성 비율도 있어요. 네. 기업의 자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 효율성 비율로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도 있고요. 매출 채권 회전율도 있고 그래요. 수익성 비율이에요. 성장성도 있지만 수익성도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투자 대비, 인푸트 대비, 아웃푸트가 잘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만큼 투자했는데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오는 건 10만 원밖에 안 나오면 망하죠. 오래 못 가죠. 기업의 경영성과의 종합적인 평가 비율이고요. 매출액 승리율과 총 자본 이익률로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책을 보시면요. 자세하게 이런 공식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기 바라고요. 교재가 없으면 그 인터넷 검색하시면 이런 다 지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정리하게요. 오늘 뭐 배웠나요? 공부한 거. 오늘 1교시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2교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교시 때 1절, 2절, 2교시 때 3절, 4절 공부했죠?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상 마치고요. 여러분 9주차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